알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고요.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요. 22일인데요. 당대표 예비 경선 진출자가 지금 보니까 한 5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뭐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주진우 정도입니다. 오늘 비전 대회가 열렸다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의원님? 지금 8분 동안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제시하는 자리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런 걸 원래 했었나요? 네, 그냥 연설 같은 경우를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이제 토론을 하죠. 그렇죠? 네. TV 토론을 하는데 비전 대회라는 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 내가 당을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이 비전 대회보다 조금 더 염려스러운 것이 지금 그 전환길 유튜브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출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극우 세력과의 단절을 지금 약속을 해도 모자를 파네. 어떻게 보면 극우 세력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그 극우 세력의 힘을 가지고 또 유튜브의 힘을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 이것은 과거의 윤석열 씨와는 분명히 차별점이 같다,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그 전환길 씨가 공개 면접을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극우 인사와 그 강한 연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전 대회를 통해 지금 저는 언론의 기사들도 내부의 방향성이라든지 비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보여지지 않는데요. 지금 보면은 윤석열을 어떻게 보면 따르느냐, 다시 따르지 않느냐, 반대의 윤석열을 하느냐, 이런 걸로만 보여지긴 하는데 이거 자체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줄 수 있을지 저는 너무나 걱정이 되고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그리고 국민을 중심에 놓고 정치를 해야 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중심에 놓고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밑에 하단에 자막으로 오늘 비전대회에서의 각 예비 경선 후보들의 워딩을 발언들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아무 말 대자치입니다. 예. 그중에서 좀 안 나온 것 중에 김문수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 정부 증시 계엄령 수준의 세법을 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입에서 누구 입에서 계엄령을 들먹입니까? 저 이거 보고서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문수라든가 극우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정말 이재명 대통령 없었으면 어떻게 정치하려고 했나? 그 북한 없었으면, 그러니까 북한 팔이 이재명 팔이를 안 하면 본인 콘텐츠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측은지심이 들 수밖에 없고 좀 본인이 그러니까 이번에 또 비전 대회 그 명칭 보셨어요? 그 타이틀 핵심 정신이 다시 국민이다예요. 예. 네. 그러니까 저기 이제 저는 다시 국민이다 해서 다시 가로치고 구구 그렇네요. 아니면 네. 아스팔트 우파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승리는 다 하나의 비결이 있어요. 승리하고 싶으면 아스팔트 우파를 누가 잡냐. 너무 많이 통일교도 입당했죠. 그리고 정강원 세력도 입당했죠. 그다음에 신천지도 대거 동원됐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아스팔트 우파, 그 다음에 통일교 신천지 이 사람들을 누가 잡느냐가 전당대회 승리의 비결이라 할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찬탄, 반탄 이런 부끄러움도 없어요.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심판을 했어요. 그래서 탄핵이 됐어요. 그러면 어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둬야죠. 근데 오직 본인이 관심 있는 건 뭐다? 권력이에요. 당대표예요. 내 측근들 공천 주고 뭔가 힘을 가지는 거니까 오직 권력만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은 전혀 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눈에 국민이 가득하지 않으면 국민의 눈에는 피눈물이 가득합니다. 이 인간들은 우리 국민들의 눈에 피눈물 가득하도록 오직 본인의 정치밖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찬탄했어도 반탄했어도 그런 거 하나 관심 없어요. 내가 권력을 잡으면 돼요. 누가 아스팔트 우파를 잡냐? 누가 정강훈을 잡냐? 아니면 전환길 라인에 서냐? 아니면 소년보를 잡냐? 이 셋도 지금 싸우고 있는데 결국은 아스팔트 우파, 그다음에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종교 세력을 누가 잡느냐가 이 사람들의 핵심 관건이고 승리의 비결이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게 결국엔 자멸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봅니다. 변호사님이 이제 아스팔트 우파 극우 세력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후보들 중에서 보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이런 강성 보수 지지층에 굉장히 소구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특히 변호사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짚어주신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님이 없었으면 정치를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거 기생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저는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인들이 어떤 단단한 본인들 상황에서는 이제 세력이 필요하다면 그런 구구 그리고 신천지라든지 그런 특정 통일교라든지 종교 그리고 뭐 전환길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저는 더 오래 가지는 못한다. 그리고 분명히 다음 지방선거에서 저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지금 과거와의 단절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래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본인의 지지층을 끌어들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장기적으로 그리고 또 역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역사의 죄인이 되는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도 갑자기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뭐 당대표의 어떤 자질이 있는지는 뭐 모든 후보가 그렇지만 모르겠지만 오히려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좀 갈라질 수 있는 기회가 좀 되진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보통 이렇게 갈라지면 또 3위 후보가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보통 지금 3위라고 한다면 이제 조경태가 지금 실제로는 2위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 그래요? 상으로는. 하지만 이렇게 표가 자꾸 갈라졌을 때는 이제 조경태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긴 한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누가 되더라도 정말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 변화는 없다. 그리고 반성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너무나 아쉽고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그런 선거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뉴스토마토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1위를 차지하긴 했어요. 지지율에서. 근데 이제 적합도입니다. 적합도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살짝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왜 조경태가 갑자기 나왔다고 보세요? 결국에는 중도층 합리적인 그러니까 건전한 보수 기존의 국민의힘 핵심이었던 건전한 보수 플러스 중도층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당원들도 하지만 국민 여론조사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조경태 의원이 좀 적합하다. 왜냐하면 본인도 스스로가 선거 전략이 그거예요. 확장형 리더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국민의힘은 거의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누구보다도 국민의힘이 문제점이 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친윤과도 굉장히 거리가 멀고 무엇보다 거리를 두면서 스스로 국민의힘을 죽기 직전까지 혼수 상태를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 이기 때문에 좀 경쟁력이 있다. 일반 국민 상식에 맞는 리더다라고 하면 그게 본 게 아닌가 싶고 무엇보다 선거 공약 중에서 당 전체의 뭐 당원 당규부터 시작해서 공천 시스템, 뭐 디지털 AI 도입이라든가 굉장히 합리적인 그 선거 문구라든가 그런 레토릭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공약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설득력을 가지고 저 사람은 뭔가 좀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힘이 거의 혼수 상태까지 빠진 국민의힘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좀 합리적인 확장형 리더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아마 1위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그렇게 막 합리적이거나 아니 그 안에서 정상적이지는 않은데 그 안에서 요걸 전략으로 일부러 갖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 맞습니다. 안에서라도 정상적으로 보이려고. 근데 제가 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네. 본인이 정말 당대표 깜이고 정말 당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당에서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나 뭐 지역위원장들 함께 나와서 새롭게 당을 창당을 하는 게 옳은 게 아니었나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지지율을 1위를 달리고는 있지만 뭐 마지막까지 우리가 결과는 알 수 없겠죠. 하지만 당대표가 되더라도 조경태 의원에게서는 실행할 수 있는 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동력도 없고 그런 지지 기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국민의힘은 정말 답이 없다. 정말 답이 없는 정당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좀 김문수 후보가 과거에 지금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전국적인 조직을 좀 다져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조직들이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더욱더 저는 실망이고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야당으로서 전국적인 정당을 역할을 해야 되고 국민의 사소한 목소리까지 다 들어야 하는 정당인데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지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 그랬을 때는 정말 과거의 단절은 할 수 없고요. 그러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극우와의 연대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 그들의 눈치를 계속 보다 보면 다음 지방선거도 그 다음 선거도 더욱더 저는 암울해질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자꾸 선거를 얘기하는 것은
것은 어떤 저는 이렇게 뭐 득표율이나 당선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민심이고 천심인데 그 민심 자체를 자신들이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특정 지역에서만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만 어떻게 보면 표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것, 굉장히 전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의원님께서는 김문수를 매우 유력하게 보고 계시죠. 뭐 여러 가지 뭐 여론조사 상으로도 지금 지표가 그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안철수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얼마 전에 뭐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나서 이렇게 함께 뭐 조우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래서 혹시 손잡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아시지만 한동훈은 그 불법 계엄, 그러니까 계엄부터도 우선 불법 계엄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광훈을 구구 세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우리 당원을 그렇게 구구 프레임 씌우는 거 하지 마. 그거 해당 행위다라고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바로 맞받아치는 게 한동훈이에요. 그게 무슨 해당 행위야. 그게 옳은 소리를 한 거지. 송원석 네가 잘못했다라고 받아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건전한 보수라다가 한동훈이 지금의 친윤은 아니구나. 그래서 뭐 어쨌든 윤석열 아바타라고 욕을 먹었지만 좀 전에 당대표도 하기도 비대위원장 하기도 했었고 좀 리저너블 하니까 합리적이니까 안철수가 손을 잡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 안철수도 아무래도 치윤 정치 하는 거죠. 근데 전 사실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동훈이 좀 실수했다. 왜냐면 한동훈이 오히려 당대표 출마했어야 돼요. 안철수는 이미 간철수 이미지로 끝이에요. 계속 간만 보다가 끝나실 것 같아요, 이분은. 그래서 네. 이 한동훈도 기웃거리고 얘도 기웃거리니까 계속 간 봐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정치는 모든 걸 내던지고 한번 내던질 때는 확 올인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 한 방이 없어서 지금 안철수가 지금 이러고 국민에 내가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한동훈도 간철수랑 손을 잡고 싶을까? 그래서 저 이번에 본인이 안 나온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 어떠한 정치인 한동훈으로서는 이번에 당대표 출마 선언을 안 한 게 좀 실패의 요인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요인 되지 않을까 싶고 안철수는 한동훈이 그렇게 뭐 비대위원장한테 직설을 하고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그 이미지를 가져오려고 하지만 결국엔 본인 컨텐츠나 그런 게 없는 빈 껍데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간철수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신기한 게 이번에 또 이제 최근에 제가 충격을 먹었던 발언이 그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그 시점에서 한덕수를 소환하는데 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떤 전략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분 왜 이러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뭐 전략을 저희가 좀 빠지기에는 조금 그분에게 있어서 어떤 이게 보통 우리가 어떤 정치인의 행동을 이렇게 예상할 때는 예측이 가능하고요. 뭐 우리 대충 뭐 홍준표 씨 같은 경우는 대충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겠다 뭐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 게 있는데 네, 그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뭐 예전에 뭐 간철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사실 틀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 경선 그 예산 경선 예비 경선 그리고 본 경선의 투표 반영률입니다. 보통은 사실 우리가 뭐 룰을 자주 바꾼다 안 바꾼다 이런 걸로 당내에서 싸움이 많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선관위에도 과거에 있었는데요. 당내에서 당내 그 당대표 선거를 할 때는 그 시대 정신에 맞는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그 국민의 요구에 맞는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룰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예비 경선에서는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입니다. 뭐 이거는 뭐 보통 이게 좀 제너럴한 건데요. 본 경선이 좀 문제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당선이 되고 나서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원 중에 한 명이 또 최고위원이 되고 당원의 권한을 늘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시대와 거꾸로 가고 있다.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원들의 목소리만 듣겠다는 건데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당원의 목소리도 듣지만 국민의 여론의 목소리도 들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제대로 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한덕수 그 네. 얘기를 한 게 일본보다 관세를 낮췄을 거다. 안철수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안철수가 그 말을 하시면 안 되죠.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협상을 해서 단일화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팽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에 있어서 본인이 본인 협상도 가장 못하는 사람이 누가 협상 잘했다 못했다 이거 알고 하는 것도 솔직히 말이 안 되고 무엇보다 한덕수 보세요. 내란의 피의자예요. 내란의 피의자가 본인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 협상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국익을 위해서 했을까요? 그건 너무나 자명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덕수라면 일본보다 관세 낮췄을 거다? 정말 꿈도 꾸지 마십시오. 본인이나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걸 여쭈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특검의 지금 피의자 내지는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국힘 전당대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시스템은 돌아가죠. 왜냐하면 그 시스템인데 이제 도중에 이제 조사를 받고 계속하고 본인들도 아마 전당대회를 핑계로 하던 그 출석을 아마 거부하거나 딜레이시키거나 지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전당대회가 있다라고 하면서. 근데 특검은 아시지만 방어권 행사거든요. 이미 주변에 참고인의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 증거를 물증을 확보해놓고 어차피 yes or no만 확인하면 돼서 뭐 나중에 지금 피의자 신분이고 이게 확정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건 전당대회 핑계대고 안 지금은 딜레이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22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 구속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전 뭐, 현장 예. 전당대회 할 때 좀 이렇게 좀 멋있게 그 특검 들어가셔서 현장에서 카메라로 좀 네.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위헌정당 해산 목소리도 점점 강해질 겁니다. 네, 정청래 당대표님이 너무 잘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정청래 당대표님께서 이제 추석 전에 이제 그런 개혁의 과제를 실행하겠다고 네. 하셨는데 제가 달력을 다시 봤더니 올해는 추석이 10월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10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9월로 생각하면 너무 촉박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저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9월에 이제 국회가 또 다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 맞게 지금 8월에 지금 철저히 그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8월 말부터 해서 9월에 그 법안들을 통과를 다 시켜서 정말 이번 추석에는 좀 가족들이 웃으면서 좀 좋은 얘기하고 그런 시간을 좀 보냈으면 합니다. 네, 마무리는 민주당 이야기로 이렇게 했고요. 정치하는 언니들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 인사를 드려야 될 분이 계세요. 우리 정치하는 언니들의 히어로 전수미 변호사님이 좋은 소식이 있으시죠? 오늘 정치하는 언니들은 마지막이에요. 네, 오늘 정치하는 언니들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다음에 좋은 방송으로 또 뵙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네. 아침 저희 뉴스토마토의 대표 방송 중에 하나인데 뉴스 인사이다의 앵커 진행자로 부끄럽네요. 네. 아. 발탁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내일부터 아침에 이제 뉴스토마토에 들어오시면 우리 전수미 변호사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핏기 없는 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아마 이렇게 최 혹시 좀비 아니야?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습기 화장 아니고요. 저 아침에는 상태가 그렇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 정치하는 언니들의 진짜 그러니까요. 최대 네. 저는 그 의원님이 계시기 히어로인데. 때문에 의원님이 다 이렇게 리더에서 끌고 다니고 네. 살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네, 아유, 네, 아쉽네요. 두 분께서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유인사를 위해서 보내드리도록 네, 하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전수미 변호사님,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창현의 창이 계속 방송되기 때문에요. 어디 가시면 안 되고요. 저는 내일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